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 살구와 매실 등의 씨앗에는 과다 복용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이 함유가 돼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 살구씨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예. 관련 제품이 인터넷에서 무불법으로 유통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오늘 이런 살구, 복숭아, 흔하게 접하는 이런 과일들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건지 네.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런 과일들이 제철인가 그런지 정말 카페만 가도 뭐 관련 메뉴들이 눈에 네. 띄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과일들의 씨앗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살구나 매실, 복숭아의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씨앗 화합물이 함유돼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자연 독성인 이 물질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됐을 때, 즉 씨앗화 수소로 분해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네.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나 간 손상, 심하면 사망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예. 살구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 금지돼 있고요. 네. 유럽에서도 성인은 최대 3알, 유아는 절반만 섭취해도 위험하다라는 이런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보도를 보니까 항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살구씨 주사제까지 유통이 됐다 이런 네. 소식을 봤는데 사실 뭐 살구나 매실, 복숭아 보통은 씨를 잘 안 먹지 않나 싶은데 이 과육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사실 과육만을 먹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다만 매실의 경우에는 덜 익은 것을 먹을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예. 덜 익은 매실은 씨앗뿐만 아니라 과육에도 이 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익은 매실을 고르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그런데 뭐 푼 매실이나 청매실의 경우에는 둘 다 녹색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 잘 익었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24개 절기 가운데 이 9번째 절기인 망종 이후에 나온 매실의 경우에는 잘 익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확 시기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매실을 또 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덜 익은 풋매실의 경우에는 씨앗이 쉽게 좀 부서지는 특징이 있고 잘 익은 매실에는 씨앗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잘 익은 매실을 구분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맘때죠. 망종 이후에 수확한 매실 같은 경우에는 독성 걱정이 없다고 하니까 참고해보면 좋겠고요. 저는 또 매실 얘기하니까 장아찌나 담금주도 떠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많이 먹죠. 네, 이런 음식들은 어떤가요? 네, 매실을 뭐 술에 담그거나 설탕에 절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성 물질이 분해되는 특징이 있어서 일단은 상대적으로는 안심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되도록이면 씨앗을 제거하고 담금주나 장아찌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특히 매실주를 담글 때는 이 씨앗에 있는 씨앗 화합물이 알코올과 반응을 해서 네. 에틸 카바메이트라는 발암 추정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예. 또 알코올 함량이 높을수록 이 생성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 담금주를 담글 때는 담금용 술을 이용해서 도수가 낮은 술을 이용해서 담금주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1차적으로 씨앗을 제거하고 도수를 좀 낮게 하라고 하셨는데 뭐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